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인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제 구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4.15 그러니까 2020년이었었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부정선거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도 많이 열렸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체 국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22대 총선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 형태로 앞으로 계속해서 왜 부정선거를 앞으로 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부정선거가 오히려 힘들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은 그 영상을 봐주시고, 오늘은 두 번째로 법원, 즉 대법원 재판부 때문에 오히려 또 부정선거가 이제는 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요즘에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당시 3.15 부정선거처럼 막걸리 돌리고 고무신 돌리고 뒷돈을 주고, 물론 요즘도 뒷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컴퓨터 전산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을 침투해서 수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수치를 중앙 처리 장치에 모여드는 모든 그 선거의 그 데이터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킹에 대해서 이미 다 방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방비를 한다 그래도 그런 거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선거를 조작을 하고 또 거기에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을 텐데, 이제는 그 세력들이 과거처럼 마음대로 이제 선거 부정을 부정선거니까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판부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이제 4.15 부정선거 때문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 여기 월터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굉장히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참 이분도 좀 아쉽습니다. 전에 자기가 국무총리 당시 했을 때, 권한 대행했을 때 그때 좀 알았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가 당대표, 이제 그때 미래통합당 대표했었죠, 했을 때 조금 더 그때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먹히지가 않아요. 힘 있을 때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사주나 풍수 하시는 분이 웬 부정선거냐, 아니면 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 같이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예측에 관련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누가 또 진정성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이는 거 가지고 제가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또 시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서 불편해하시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저의 소신을 접을 수는 없고요. 또 옛날에 조선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 고려, 또 그 이전에 중국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세상의 주역이라든지 명리학 이런 쪽에 정통하고 능통하신 분들은 다 책사였으며 또 정치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이런 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부정선거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실 이런 부정선거가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주권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4년 4월 10일, 그러니까 구은시대 첫 번째 연도에 실시가 됩니다. 1당이 지금 민주당이고 거의 한 뭐 이것저것 해서 180석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2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무려 거의 뭐 70석 가까이 지금 의석수가 많은데, 일단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략 의석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한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일단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앞으로도 몇 가지 자료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가 4.15 부정선거 의혹 대법관들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건데, 어쨌든 이제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물론 뭐 조사를 뭐 검찰이나 경찰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들이 이렇게 고소를 당한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움츠리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대법관인데 나를 고소를 해. 그렇다 그러면 물론 아주 강하게 나오는 사람, 대받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일단 조심해야 되겠구나. 일단 내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되겠구나. 움츠려들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재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법관들이 13명인데 대법관의 지금 구성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세력들이, 대법원장이 바로 이 김명수란 사람이잖아요. 김명수란 사람이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민변 출신 사람들을 요직에 다 등용을 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일 때는 절대로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갈 일이 없다. 암묵적인 서로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믿고 선거가 부정선거를 하도 끝까지 그게 사건화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납니다. 올해 9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이제는 전에는 자기가 정말 믿고 또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임명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쫄았는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명수라는 사람이 물러나고 또 대법원 자체 구성이 바뀌고, 이제 보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면 앞으로 선거 부정을 만약에 획책을 해서 그게 만약에 고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판 일정이 잡힌다든지 하면 이제는 과거처럼 질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몇 년을 끌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이 김명수 사법부가 던진 숙제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법원 자체 그리고 법원 구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간 큰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관위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못한다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대법원 재판부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여기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3명 자체가 거의 진보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질 끌고 재판도 안 하고 연기시키고, 또 좌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자기들하고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믿고 과감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서경환, 권영준 이 두 분을 대법관 임명을 제청을 했는데, 뭐 저는 이분들이 잘 모르는데 언론이라든지 나온 거 보면 중도 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민변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재판을 할 때 질질 끓는다든지 아니면 뭐 좌파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어렵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한다는 게 어느 한두 사람만 가지고 몇 사람만 구워 삶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재판부서부터 중앙선관위서부터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민주당 그쪽과 또 법원, 검찰, 경찰 이쪽에 광범위하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고, 또한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과감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나온 건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부정선거 재판 지연으로 피소가 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양반이 물러나게 되면 아마 이것도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과거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에 동조를 해서 실제 부정선거를 획득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서야 되는데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삼권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완전 정권의 시녀가 돼서 모든 부분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체계의 근간을 모두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앞날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퇴임을 하고 녹록지 않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마 도래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대법원 그리고 재판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충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판부의 인적 구성이 바뀌고 이런 김명수라는 사람이 물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법부를 믿고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더 이상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부정선거를 못하는 이유, 선관위 때문에 오히려 못한다, 그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고 관심을 갖고 보고 싶으신 분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